제21대 대통령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나라를 이끌 대통령으로 누구를 뽑을지 결정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앞서 보셨듯이 투표일을 하루 앞둔 후보별 선대위의 막판 선거 유세도 치열했습니다. 그 분위기와 함께 역대 제주 투표율과 투표 주의사항을 취재기자와 알아봅니다. 강인희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대통령 선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후보별 선대위마다 집중 유세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막판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요 며칠 사이 유시민 작가의 김문수 후보 배우자에 대한 발언, 그리고 댓글 조작, 리박스쿨과 김문수 후보 관련 의혹 등이 잇따라 터지면서 공약 경쟁은 사실상 실종됐다고 볼 수 있죠. 이번 6.3 대통령 선거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구체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는데요. 유권자들도 정책 경쟁을 기대했다가 낡은 정치만 반복되는 모습에 누구를 뽑아야 할지 피로도가 높아진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그래도 후보나 선대위 측에선 저마다 지지를 부탁하고 있잖아요. 어떤 점을 좀 강조하면서 마지막 지지세를 결집하고 있나요? 네, 더불어민주당에선 오늘 김민석 공동선대위원장이 제주를 찾았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 새벽 서귀포 수협 공판장을 찾아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는데요. 12.3 계엄 이후 정권 교체와 4.3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민주권 정부 수립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민주당 제주선대위는 제주시 민속 5일장에서 도민들께 내일 투표할 것과 이재명 후보를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지난달 22일이죠. 제주를 찾아 제주시 동문 로터리에서 유권자들을 만났습니다. 네. 앞서 리포트 보셨듯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오늘 제주를 찾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오전 김문수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중 처음으로 제주를 방문했습니다. 4.3 평화공원을 찾아 참배했는데요. 현장에선 유족들이 김 후보의 4.3에 대한 편향된 시각과 망언에 사과하고 후보를 사퇴하라며 항의하기도 했는데요. 김 후보는 이후 제주시 동문 로터리에서 독재 국가를 막기 위한 투표 참여를 유권자들에게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김 후보와 4.3 희생자 유족회와의 만남도 고려는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하지만 시간 문제와 정치 쟁점화를 우려해서 평화공원 참배로 마무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 사전투표 기간까지도 김문수, 이준석 후보가 제주를 찾지 않아서 홀대론도 나왔었잖아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결국 제주를 오진 않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어제 보셨겠지만 한 30초가량의 영상 메시지를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꼭 제주를 방문하고 싶었지만 일정이 시시각각 변해서 방문하지 못하게 됐다며 계엄의 자유로운 미래지향적인 정당임을 강조하면서 소중한 한 표를 부탁했습니다. 개혁신당 제주도당은 창당위원회 측은 선거 유세 차량이 제주에 없어서 배를 싣고 제주로 오는 방안도 고려했지만 네. 여의치 않았다고 설명했고요. 대신 오늘도 5일장 방문과 출퇴근길 유세로 도민 한 분 한 분을 만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러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도 볼까요? 이 4명의 대선 후보 가운데 가장 먼저 제주를 찾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4명의 후보 가운데 가장 먼저 찾았는데요. 지난달 21일이었습니다. 제주를 찾아서 유세를 펼쳤는데요. 줄곧 제2공항 백지화와 4.3 왜곡 처벌 등을 외치고 있습니다. 네. 민주노동당 제주선대위도 오늘 출근길 제주시 광양사거리 아침 인사에 이어서 제주시청 앞 전용 유세로 마지막 힘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투표율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난달 29일부터 이틀 동안 사전투표 이루어졌는데 제주가 35.11% 역대 최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수치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35.11%. 수치만을 놓고 봤을 때는 사실 높아 보이죠. 네. 실제 사전 투표제가 도입된 2014년 6회 지방선거 이후 제주에서 치러진 전국 단위 선거 중에는 가장 높거든요. 하지만 이번 다른 지역 사전 투표율을 보면 전남이 56%를 넘었고 전북과 광주도 50%를 웃돌 정도로 높았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텃밭인 호남에서 높았고요.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한 TK 지역에서 대구가 25.63%를 보이는 등 낮았습니다. 제주는 대선 최종 투표율에서 항상 낮았는데요. 네. 이번 선거가 정권 심판인지 또 보수층 결집인지 지켜봐야겠지만 내일 최종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제주 지역 역대 대통령 선거 투표율을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지적하셨지만 매번 제주가 투표율 하위권을 맴돌고 있잖아요. 네. 그 그래픽으로 보면 한눈에 네. 들어오실 텐데요. 역대 제주 지역 대통령 선거 투표율을 보실까요? 지난 2002년입니다. 제16대 선거에서 68.6%를 보였습니다. 이 당시 17개 시도 가운데 꼴찌는 면하며 12위를 보였고요. 17대 대선에선 60.9%의 투표율로 인천에 이어 뒤에서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19대와 20대 대선에서도 60%대이던 투표율이 70%대로 올랐는데요. 전국에서 최저 투표율이 난 5명을 안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또 이 특징이 제주 지역의 경우 도지사나 교육감 또 교육의원을 뽑는 지방선거의 경우 투표율은 전국 상위권이거든요. 네. 이 제주에서는 정당보다 괜당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색하지 않을 정도인데요. 지역의 특색이 나타나는 것으로 풀이도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은 그 어느 때보다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날인 만큼 제주가 투표율 꼴찌라는 오명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투표 때 주의사항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 투표가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항상 취재하다 보면 돌발 상황들이 일어나더라고요. 네. 지난 사전투표의 경우 서울에선 배우자 신분증을 활용한 이중투표가 논란이 됐죠. 사전투표를 한 선거인은 선거인 명부에 기재가 돼 있거든요. 네. 때문에 본투표에 이중투표할 수 없고 이중투표를 하거나 하려는 선거인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주도 선관위는 강조를 했습니다. 또 이 투표 인증 사진을 찍으려는 분들 계실 텐데요. 네. 투표소 내에서는 촬영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인터넷과 SNS 등의 손가락 기호를 표시한 사진은 투표소 밖에서 촬영이 가능합니다. 네. 지난 사전투표 첫날에도 이 도내 한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운 60대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지 않았습니까? 네. 선관위 측은 이 같은 행위에도 강력히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투표는 내일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고요. 신분증을 가지고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로 가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주의사항 잘 들었고요. 이번에는 이 장애인 유권자들을 위해선 내일 투표 현장에서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한데요. 투표소 이용이 불편해서 가지 않으려고 했던 분들도 이 내용 보고 아마 발걸음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반가운 거는 230곳의 모든 도내 투표소가 1층에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에 마련이 됐습니다. 휠체어가 출입할 수 있는 대형 기표소도 한 곳씩 설치가 됐고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투표 보조 용구와 손에 힘이 없거나 또 손 떨림으로 인한 무효표를 막기 위해서 특수 기표 용구도 준비가 됐다고 합니다.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유권자에겐 선관위에서 교통 편의도 지원하니까요. 소중한 참정권 꼭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또 이 선관위 측은 내일 자정쯤 대통령 당선인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KBS는 내일 오후 5시부터 KBS 1TV를 통해서 AI와 미디어 아트를 접목한 기술로 빠르고 정확한 선거 개표 방송을 전해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혜기 기자 수고하셨습니다.